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상과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겸 해서 천문에 대한 것을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에 그 텀이 좀 있을 것인데 요 천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수업을 하는 거 그렇고, 보통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난해한 부분이, 수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천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얘기를 조금 더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천문을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었던 천체 물리 비슷한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어떤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한다거나 광도를 구한다거나 반지름 크기 이런 것들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계산하고 했던 것도 있을 것인데, 2학기 천문, 그러니까 G2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 과정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2 과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바뀐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과정에 지구와 2에 나오는 그 천문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1학기 때 썼던 1에 나오는 천문은 물리를 이용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라 치면, 여기서부터는 관측 천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하늘을 딱 봤었을 때 이 천체가 어디에서 어느 쪽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시에 어느 하늘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뤄지게 되는 것들이 보통 이 관측 천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이 단원 자체가 가장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수능에 나왔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다 아나, 그렇다 그냥 버려버렸던 그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천문을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그랬다 그러면 아마 그런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천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것들만 우선은 잘 파악을 하고, 내용 면에서는 우선 많긴 하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하나의 법칙이 있구나, 하나의 원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천문이 상당히 쉬워질 겁니다. 자, 우선 각서를 하고 우선은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측 천문입니다. 그러면 관측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을 무작정 그냥 저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늘에 대한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상의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천동설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단지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을 봤었을 때 우리가 저 별까지의 거리가 뭐 20메가파섹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기 있어요 라고 하는 위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구라고 하는 것을 가상의 하늘이라 생각을 하고 모든 천체가 그 천구 면에 콕콕콕 박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경계면이라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 우주의 끝이라든지 우주의 지평선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면, 거리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평면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늘, 천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 천구라는 그림을 이렇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볼게요.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하늘, 없는 하늘입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가상의 하늘. 자, 그랬을 때 관측자는 지금 현재 여기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지구의 자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지구의 자전축을 연장한 선이 되고 있는데, 그 자전축에서 직각 방향으로 선을 그으면 이것을 우리가 지구의 적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구 적도와 그 다음에 지구의 북극 그 사이에 관측자가 서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북반구 중위부에 서 있는 관측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에 서 있는 요 사람 입장에서 자 관측자의 위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북반구 중위도에 관측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먼저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공처럼 둥글다 요 뜻이고, 그렇다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구처럼 어떤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의 북극과 지구의 남극, 그 다음에 지구의 적도, 그 다음에 지구의 어느 위치든 간에 위도와 경도만 알면 지구의 모든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북극, 남극, 적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기준이 뭐냐면 지구 기준입니다. 지구 기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쭉 연장을 했을 때 그때 이 천구라는 구면에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부분을 지구의 북극과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천구의 북극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당연히 천구의 남극이 돼야겠죠. 지구의 북극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 천구의 북극.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M이라고 대문자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같은 경우는 천구의 남극이니까 대문자로 S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이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자전축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전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늘이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태양이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따로 시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권.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연장했었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간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천구의 구조 명칭 중 뒤에 무슨 권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권. 이 권이라는 말 나왔을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은 지금 설명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축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 아닙니다. 뭐냐면 권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 무슨 말이냐면 천구의 북극과 남극이라는 이 두 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지나는 큰 원, 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면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게 되면 무한히 많겠죠. 요 점을 지났을 때 이렇게 지나는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원, 이렇게 지나는 원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를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정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다만 조건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지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구 적도가 요렇게 있을 것인데, 이 적도를 그대로 빵! 하고 연장을 시키게 되면, 천구상에서도 이런 식의 큰 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지구 적도를 연장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천구의 적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천구의 적도. 자, 지구 적도를 연장한 천구의 적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천구 적도가 좌표계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됩니다. 좌표계 문제에서 이제 뭐 그림이 주어진다거나 이러면 보는 순간 뭐야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구의 북극입니다. 천구의 북극이 있는가 없는가, 천구의 북극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에 따라서 북반구에서 본 것인지 남반구에서 본 것인지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구의 북극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이는가 또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관측자의 위치, 위도 다 파악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천구의 적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몇 가지 지점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천구의 남극,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그 다음에 시간권까지.
우리가 지금 네 가지는 지구 기준으로 잡은 지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든 북반구에 서 있든 남반구에 서 있든 하다못해 극지방에 서 있든 이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구의 어느 한 지점을 연장해서 나타낸 지점이기 때문에 관측자가 어디를 가 있든 그 위치는 안 바뀌는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천구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 그래서 요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과 그 다음에 시간권과 천구의 적도는 관측자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 변화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1번에서 객관식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이것이 잘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점, 관측자와 상관없이 항상 불변인 점, 이거를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졌는데 그 그림에서 천구의 북극, 남극, 천구의 적도, 시간권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위도, 위치, 경도 다 파악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지점들, 그쵸? 이 사람이 지금 북반구 중위를 서 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지나는 하나의 큰 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천구를 수직으로 나눌 수 있는 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수직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권. 말 그대로 천구를 수직으로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천구를 수직으로 나눈 선, 권이어서 권.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원입니다. 큰 원. 이 사람을 지나는 선이 아니라 이 사람을 관통할 수 있는 큰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수직권상에서 이 사람 머리 위에 만나는 천정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천정. 이 부분은 뭐냐면 전체 천구에서 가장 정상인 부분.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천구에서 높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천정을 Z라고 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정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잘 다뤄진 것 중 하나입니다. 우선은 명칭에 대한 얘기니까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써먹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발 밑에 만나는 전체 천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 천저라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을 우리는 Z 프라임으로 쓸 것인데 문제에서는 천저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관측자가 볼 수 있는 곳이라 하게 되면 이 하늘이 보이는 것이지 밑에가 보이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땅을 밑을 봤는데 저기 아르헨티나 보여요. 그런 사람은 없죠. 지구가 투명한 구가 아닌 이상은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저라고 하는 명칭은 있는 것만 알아두고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을 지나는 큰 원인인 수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천정과 천저라는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큰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정과 천저를 동시에 지나는 큰 원, 대원, 이것을 수직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게 되면 무한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그려지고 이렇게도 그려지고 저렇게도 그려지고 무한히 많겠죠. 아까 말했던 이 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무한히 많은 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늘이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이 위에 있는 천체들은 보여도 밑에 있는 천체는 안 보여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천체는 보여도 밑에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관측자 기준으로 천구를 위아래로 자를 수 있는 구분되는 선, 이것을 지평선이라고 말을 해요. 지평선. 관측자가 볼 수 있는 하늘을 구분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평선 할래요. 그럼 이만큼 하세요. 지평선이 원래 명칭이니까 땅이든 뭐 바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평선이 있고 지평선 위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지점들이 여기 써있네 지평선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둘 게 뭐냐?
우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금 복잡해질까봐 좀 그리기 그렇긴 하지만 나온 김에 그리자면 어차피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의 지평선 상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따져보면 동서남북. 그렇다면 동서남북을 어떻게 따지느냐? 중요한 겁니다. 천구 북극에 여기에 박혀있는 아주 유명한 별이 하나 있어요. 별. 이 별은 천구 북극에 박혀있고 그 다음에 이 자전축, 지구 자전축 그대로 연장했을 때 거기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북극성이라고 말하는데 북극성은 폴라리스, 그래서 앞으로 P라는 이 약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그 지점이 천구의 북극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구의 북극은 북극성의 위치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북극성에서 쭉쭉쭉쭉 설 내리게 되면 어딘가 지평선에서 만나는 점이 생겨요. 이 점을 북점이라고 하는데 북점, 이 얘기는 뭐냐면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확하게 북쪽 방향, 정북 방향. 그래서 그것을 북점.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상에서 나올 수 있는 정북에 대한 찍은 점이란 뜻입니다. 북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쪽이 북점이라 치면 반대 방향은 당연히 남점이 돼야겠죠. 남점. 그쵸? 그럼 이 설정에서 북쪽, 남쪽 정해졌대요. 그러면 저쪽, 칠판 들어가는 저쪽은 어디냐? 여기서 이쪽 방향은 동쪽이에요. 동쪽. 그쵸? 동쪽. 그럼 이 사람한테 이쪽은 어디냐? 서쪽이 되겠죠. 서쪽. 그러면 서쪽과 동쪽에 뭐가 있겠어요? 동점, 서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서남북점 요 네 가지는 다 지평선에서 만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천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천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 수직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서남북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측자가 서 있는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북반구 주변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만약 북극 지역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머리 위가 곧 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구의 북극이 천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금 표시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관측자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선이라는 요 단어가 나와요. 좌우선. 자, 여러분들은 요거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좌우선. 자,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정의가 뭐냐면 보시면 지금 천구의 북극과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큰 원, 아까 뭐라 했었죠? 시간권이죠. 시간권.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큰 원, 수직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시간권하고 수직권은 무한히 많은 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그 수많은 원들 중에서 딱 한 개만 일치를 해요. 시간권과 수직권이 일치하는 그 큰 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구의 북극, 남극, 천정, 천저 이 네 개의 점을 동시에 지나는 큰 원이 하나 생기는데 그 원을 좌우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면서 이걸 지나면서 천정과 그 다음에 천저를 지날 수 있는 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좌우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했었을 때 천구, 남극, 북극을 지나는 큰 원이요? 시간권이구나. 천정과 천저를 지나는 큰 원이요? 이거는 수직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수직권과 시간권이 같은 원이라고 하는 것을 좌우선이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좌우선이 왜 중요하냐? 좌우선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늘에서 천체가 이제 그 우리가 자전을 있는데 자전을 통해서 천구가 도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게 보통 동에서 해가 떠가지고 서로 지는 이런 형태의 일주운동이라고 하는 걸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천체가 어느 천체 상관없습니다. 어떤 천체든 간에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간 다음에 서쪽으로 쳐요.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그러면 얘가 동에서 떠서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칠 때 그때 정남에 있었을 때가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가 됩니다.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남중고도라는 말을 써요. 남중고도.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 다른 말로 정남 방향에 있었을 때 고도. 다른 말로 방위가 180도가 되는 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뒤에서 할 내용인데 다시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정남 방향에 이 천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높은 고도란 얘기인데 그때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뭐가 있냐면 하루 중 천체가 좌우선상에 있었을 때라고도 말합니다. 좌우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 남점에서 이 위 어딘가에 있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선상에 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남중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우리 지금 북반구를 외우는 중입니다. 남반구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남반구에 관련된 거는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북반구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천체가 좌우선상에 올 때, 다른 말로 남중고도에 이르렀을 때 또는 최고고도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칠판 안 쓰는 이유는 말하는 것들 여러분 이거 지금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멈췄다 정리하고 하라고 일부러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귀찮은데 귀찮아서. 자, 그래서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뭐냐면 원래는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이런 명칭이 없는데 우리가 쓸 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조금 편하라고 하는 일부러 임의대로 명칭 하나 잡도록 할 겁니다. 뭐냐면 이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큰 원이에요. 큰 원이죠. 자, 그랬었을 때 이 천구의 북극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원을 지평선 밑에 어차피 안 보이니까 제외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쪽 쭉 해가지고 남점에 닿게 하는 이 좌우선과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북점에 닿게 하는 좌우선 두 개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서 남점과 만나는 이 좌우선을 우리가 남쪽 좌우선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북쪽 좌우선이라고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편한 것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도좌표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거하고 요게 적경이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기가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구 북극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가는 좌우선과 북쪽으로 가는 좌우선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천구의 명칭을 알아야 그 다음에 천구의 명칭 이 지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뒤에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지금 바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멈추고 지점들 다시 한번 보시고 말하는 내용을 다 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말했던 내용까지 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천문은 여기서도 틀리잖아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뒤쪽은 다 헷갈립니다.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이 부분 기본 중에 센 기본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알았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정리하실 분은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그냥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뭐라 되는 것이 있고 아무튼 있다는 거. 지금 요 참고사항이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관측자 기준이냐 지구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 지점들이 바뀔 수 있는 거 없는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계라는 말 나옵니다. 좌표계. 자,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좌표계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걸 지우고 자,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겁나 헷갈릴 거예요. 특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주 골 때릴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이거 전통적으로 직원들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보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좌표계. 뭐냐면
아까 처음에 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저 별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모릅니다. 본다 해가지고 저 별까지는 뭐 10파세기에 있는 별이에요. 이거 모르잖아요. 거리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늠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나로부터 저 별까지의 거리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x하고 y축을 그어보게 되면 제가 어느 지점에 있는 평면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모르지만 평면상에서의 위치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좌표계들은 내가 보는 하늘에 대해서, 천구에 대해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나오는 평면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평면 좌표계는 x, y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지금 보다시피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평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있었던 지평선 기준으로 잡은 좌표계입니다. 지평선 기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지구 기준이라고 했을까요? 관측자 기준이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죠. 관측자 기준입니다. 관측자 기준으로 해서 나온 좌표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천체는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적어도 땅 위에 있는 천체들은 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서 있는 이 지평선 위에 있는 모든 천체들에 대한 평면 좌표를 지평좌표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관측자 기준이에요. 관측자 기준. 자, 그 다음에 적도좌표계에서 말하는 이 적도는 그렇죠. 지구적도를 연장한 천구적도를 기준으로 잡은 좌표계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지구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든 상관없이 지구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측자가 아까 어디 서냐에 따라서 보이는 천체, 보이지 않는 천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구 기준이기 때문에 관측자가 어디 서 있든 낮이든 밤이든 북반구, 남반구 어디 서 있든 상관없이 얘로 표현하게 되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황도좌표계라는 게 나와요. 황도. 설마 그 황도 생각하진 않겠죠. 뒤에서 우리가 황도라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할 건데 황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를 황자의 길 도자입니다. 누런 길? 노란색 길? 그 뜻이 아니라 뭐냐면 현재 우리가 태양계에 있죠. 그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K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광형으로 따지게 되면 G형에 속하고 있는 것이고 스펙트럼형으로 본다고 하면 노란색 계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태양은 대체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 위주로. 그래서 하늘에서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길이 있는데 천구적도와 상관없습니다.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황도라고 하는 겁니다. 황도. 됐죠? 태양이 1년 동안 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나오는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황도라는 걸 기준해서 나오는 좌표계를 잡아줬을 때 되게 복잡한 것좀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황도라고 하는 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1년 동안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라고 하지만 실제 우주, 그러니까 태양계로 본다고 하면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황도가 됩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황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나온 좌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도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태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름 뭐냐면 지구의 공전궤도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공전궤도면을 기준으로 잡은 좌표계를 황도좌표계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은하좌표계라는 것이 나와요. 은하좌표계.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은하의 구조와 은하의 회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배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나온 게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은하좌표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하는 좌표계입니다. 우리 은하. 특히 우리 은하의 어디냐면 은하면. 은하면을 기준 삼는 좌표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좌표계 네 가지를 했는데 앞서 얘기했었죠. 평면 좌표계라고. 기준만 다를 뿐이지 다 평면 좌표계예요. 그런 말은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다는 뜻이고 x, y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x축에 속하는 거, 요렇게 가로축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로축에 속하는 거를 따로 구분해보자면 이때 요렇게 다 표현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너무 많으니까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평좌표계는 우선은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미친 듯이.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적도좌표계는 지평좌표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위안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그러면 황도좌표계는요, 안타깝게도 잘 안 나옵니다. 내 기준으로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좋겠죠. 황도좌표계는 거의 문제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황도좌표계라고 하는 것이 지구 공전궤도면 기준인데 그 지구의 공전궤도면은 여기 적도좌표계에 쏙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표현 가능하니까 굳이 이것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잘 안 씁니다. 문제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온다 한들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은하좌표계 있죠. 이 은하좌표계는 현재 이 단원에서는 안 나옵니다. 문제로는.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은하의 구조와 은하 회전에 대한 거를 뒷단원에서 한번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뭐 어렵진 않은 할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황도좌표계와 은하좌표계를 제외한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천만다행이죠. 두 개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랬었을 때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지평선 기준, 뭐 적도 기준이라고 했지만 뭐 가짜 기준, 지호 기준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따지면 어느 지점을 어느 면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표계를 따질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준점, 그래서 북점, 지평선, 천구적도, 충분점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쓰는 요것들 있죠? 방위가, 고도, 저위, 적경 요것들 단어들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단어로 쓰이는 단위가 뭔지 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에 이렇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할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하라고 앞에 지울 테니까 다 지고 나면 눌러서 멈춤한 다음에 이거 한번 다 정리해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좌표계 4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할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이 2개를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자, 참고사항에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좌표계 있죠?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좌표계를 이해해야 돼요. 참 이해할 게 참 많죠? 지금 첫 번째 수업인데 앞에 천구에 대한 것도 지금 다 이해를 하라고 그러지 좌표를 다 이해하라고 하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요도 이해 그건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이해하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하는 요 내용하고 다음 주에 할 내용 두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뒤에는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만약에 요 수업이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뒤로 아무것도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꼭 만약 이해 안 갔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지금 참고라고 했지만 이건 참고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좌표계를 얘기하든 아니면 어떤 천체 위치를 파악하든 당연히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겠죠. 동서남북을 알아야 저 별이 저기 있어요. 아, 저게 지금 남동쪽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지구의 요거를 지구 적도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를 지구의 북극이라고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우리가 지구 북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북극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자, 이랬었을 때 관측자가 어디에 서 있든 북반구 어디에 서 있든 간에 그 사람 입장에서의 동서남북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관측자가 여기 서 있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북극이죠. 북극. 그러면 이쪽 방향이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쪽 방향이 북쪽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면 당연히 반대가 남쪽이 돼야겠죠. 그러면 북남이 결정되면 동서가 결정이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여기다 이렇게 지금 사자 방위 표시하는 거 이거 지도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관측자 입장에서 동서남북을 우리가 정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했대요. 지구 자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북극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 치면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관측자가 여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여기가 지구의 북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이 북쪽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다. 그럼 당연히 반대는 남쪽. 근데 이번에 여기 남쪽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북남이 얘랑 지금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동서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쵸? 그쵸? 요거랑 지금 뒤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러면 요 사람이 자전에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러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쵸? 반대편 온다? 동서. 이렇게. 여기서는 북남도 중요하겠지만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동서를 구분하라는 뜻에 이걸 보여준 겁니다. 동서 구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설마 제가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문제를 풀면 풀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어디가 동쪽이더라? 어디가 서쪽이더라? 이거가 정말 많이 헷갈려요. 여태까지 아무리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지구과학을 정말 공부를 잘했던 애들도 동서남북 헷갈려가지고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했던 거 동서, 남북 어디 방향인지 어느 방향인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나 지금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문에서 특히 어느 천문이냐면 관측천문에서 반시계 방향이라는 이 뜻은 서에서 동이란 뜻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뭔 말이냐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아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었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에서 동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라는 뜻입니다. 서에서 동 이렇게 자전하는 것을 반시계 방향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측천문에서 말하고 있는 반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뜻은 서에서 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동에서 서방향은요? 시계 방향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했던 회전 방향하고 방위 방향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매치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서동이에요 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근데 다 천만다행인 거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는 자전 공전을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태양의 자전 방향, 지구의 공전 방향, 수금지와 목토 천의 공전 방향 다 똑같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잠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모든 행성들의 자전 방향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이 있죠. 위성들의 공전 방향 반시계 방향이고요. 위성 자체의 자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모든 천체의 자전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다른 말로 서에서 동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왜? 뒤에서 일주운동, 연주운동에 대한 얘기를 나올 것인데 이 동서 방향 때문에 아주 많이 헷갈릴 겁니다. 지금 얘기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외는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뭐냐면 금성하고 천왕성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에요. 금성하고 천왕성의 자전 방향은 시계 방향인데 이 말은 뭐냐면 북극 위로 쭉 올라가서 우리가 태양력이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천체가 다 자전 공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금성하고 천왕성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